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지방의 이렇게 세태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 차원의 해법을 제시하셔야 될 건데, 네, 그렇습니다. 현재 뭐 준비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지금 우선 이제 우주항공청 문제가 가장 급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 공약이 됐고 이미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이 카이가 지금 사천에 있지 않습니까? 예. 우주항공 산업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창원에 있고 우주항공 산업의 많은 산업적 이게 항공 산업이란 결국은 기계 산업이거든요. 네. 터빈부터 시작해서 출력되는 기계들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이왕에 사천에 세웠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부 결정으로 우주항공청을 사천에 두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면서 지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을 빨리 해서 경남의 새로운 산업의 미래 산업 우주항공산업이라는 확고한 좀 토대를 닦아야겠고요. 예.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를 지금 이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생태계, 그다음에 우리 K 방산 이와 함께 좀 미래형 산업들, 예, 그것은 이제 SMR, 즉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같은 거, 예. 사실 탈탄소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총알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은 결국 디지털 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디지털 자유무역 지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당장에는 거가대교하고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유독 경남하고 이 부산만 예. 이 비싼 통행료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IMF 직후에 당시 정부가 이제 외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외자 유치를 좀 많이 하는 과정에서 좀 서둘러 건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다리가 그러면서 민자도로 건설됐는데 외자 유치 조건이 좀 나빴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그 요금이 비쌉니다. 거가대교, 마창대교가. 그래서 왜 경남 도민들만 이렇게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다녀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걸 이제 마창대교와 거가대교 이걸 이제 지금 국비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정도로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되겠다는 것도 큰 과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네네. 남해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이 어업 종사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이 이거 심각할 건데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심은 지금 오히려 정치권에 굉장히 분노, 특히 야당에 대한 분노가 아주 큽니다. 당장 네. 그 수협조합장이 진해 수협조합장 출신이거든요. 수협중앙회장이 예. 노동진 회장이 지금 최근에 그 수협에서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부채를 만들어서 근거 없는 아니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2, 3개월 전부터 난리를 치고 괴담을 해서 무슨 우럭이 어떠니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안 그래도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운 그 어시장과 수산시장을 완전히 그냥 힘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민들이 아주 분노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방류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난리를 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정치권의 도리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그 왜 과학을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해양 생태계 안전 문제,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문제, 또 실제로 그 위험성의 문제는 우리 어민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누구도 그냥 봐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어쨌든 국제적으로 IAEA라는 검증 보고서가 나와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 과학적 기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이 돼야 된다. 근데 IAEA 기준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일이고요. 뭐 최근에 어느 당은 일본이 돈을 몇백만 원을 줘가지고 산내 매수된 거네 했는데 그거는 정말 국제적인 우사입니다. 왜냐하면은 IAEA는 국제 원자력과 국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그 국제적으로 서로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 때도 대표단을 보냈던 그런 국제적인 기구고요. 또 여기에 재정 기여도를 보면은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일본이 3위입니다. 일본이 중국보다 많이 뒤져요. 그렇지면은 그러면 중국 발주 보고서입니까? 일본 발주 보고서란 것은 그런 상황에 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제 진짜 국제적으로 해양 생태계 안전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중요한 도덕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켜나가요.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본과 함께 일본에서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주문을 하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오히려 협력을 많이 해야죠. 후쿠시마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아십니까? 후쿠시마의 위치는 센다이 위쪽, 홋카이도 아래쪽입니다. 북태평양의 일본 열도의 끝쪽이거든요. 그럼 그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북태평양을 거쳐서 바로 캐나다, 알래스카 아래에서 캐나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이렇게 흘러가서 멕시코 쪽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크로시오 해류를 타고 다시 오게 되는데 그게 한 4, 5년 걸린다는 건데 당장 직격탄을 맞는 것은 미국과 캐나다거든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랑 같이 계속 안전성을 같이 검토합시다. 같이 협업합시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가해 높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서 한 게 언론과 일부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방류 용인이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요. 그게 아니죠. 방류를 어떻게 용인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사실 이건 2021년에 방류가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방식이 있었죠. 뭐 콘크리트도 있고 정문발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제과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희석이라 맛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고 희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라는데 일단 그런 게 있었지만 나머지 방식 정류한다거나 콘크리트로 묻는다거나 일본 내에 묻어둔다는 것은 또 다른 또 문제가 뭐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 과학자들끼리 논의할 문제지만 그러나 방류가 결정된 건 2021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파견했던 우리 IAEA 대표단도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뭐 우리 안전이 최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국민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 안전 기준이 철저한 것인지를 끝까지 따져야겠죠. 이게 30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언제든지 그걸 셧다운시킬 중단시킬 수 있죠.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비단 수도권 민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민 정서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여기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가보면은 그 흐름을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그리고 대명천지에 이렇게 민주당이 그 대통령과 그 친인척에 대해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이 정략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혜는 없다. 예, 특혜가 어떻게 특혜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무슨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난 참 원희룡 장관이 제일 답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민주당이 급바라 그럴 거고, 저렇게 해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주민들이 이제,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았나는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예컨대, 그러면 원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봐라 들켜서 그랬다 그러고 장관 사퇴를 그랬을 겁니다. 민주당이. 그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이제 강상군이나 뭐 강화군 뭐 현지의 주민 여론에 따라서 그 새로 된 수정안으로 갔으면은 진짜로 뭐 봐주려고 한다고 그럴 거고 정말 장관으로서 진퇴양난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들어다 보니까 벌써 그 노선을 이렇게 수정하자고 한 데는 당시에 민주당의 군수도 있었고 또 당시에 그 정치인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진짜로 한번 다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정조사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상임위원 뭐 다 할 수 있는데. 해가지고 끝없이 또 헛소리하고 또 엉터리 이야기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뻔히 다 드러난. 그게 뭐 세상에 숨길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TK, PK와는 달리 수도권에서는 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총선 때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냐 보면은 서울은 조금 경합인데 경기는 한 10% 정도 이렇게 이 야당 쪽이 앞서거든요. 수도권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보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수도권은 정말 공천도 중요하고 선거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례 없는 인구 집중, 수도권 집중의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 선거제도 기획도 누차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정당의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하고 의석수 괴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경우는 우리처럼 소선구제고 큰 나라지만 거의 의석수와 정당 후보들 득표율이 수렴합니다. 단 24%포인트 차이 나요. 8% 차이인데도 엄청나게 차이 23%포인트 정도 득표율과 의석수 차이가 차이 나는데 그것만 갖고도 크다고 CNN 같은 데 보도를 합니다. 영국은 그보다 좀 더 크게 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우리는 8%포인트 득표율 차이 나는데 의석수가 2배 차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바로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은 난 선거제도 이 수도권 선거 시스템 자체를 좀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절대로 고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왜 민주당은 자기한테 유리한 시스템이니까. 소선구제. 왜냐하면 보십시오. 민주당은 지난번에 민주수도권 121석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우리 당의 득표율 격차가 한 12%포인트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의석수 격차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 6배 차이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103석, 우리당 17석, 정의당 1석.
6표 차이 났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이 너무 가밀하게 돼 있어서 수도권 선거가 골목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풍이 불면은 또 민주당도 또 싹쓸이 당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대선거구제를 윤석열 대통령도 네. 그 또는 이야기 복합형. 예. 했잖아요. 예. 그거를. 그리고 상당히 야당에서도 그걸 추천하는 의원들은 제법 되던데요. 중대선거구 또는 복합선거구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예. 다시 당대표하고 정책위원장이 다 일축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수도권 선거 시스템 자체가 현재 민주당이 주류가 생각할 때는 자기도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의 비주류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정치적인 지금 문제가 크다. 좀 참 껴있는 양식 있는 목소리고 그러나 뭐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교착 상태죠. 이제. 근데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국힘이 대통령도 그러고 처음에는 중대선거구제 혼합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지금은 어떤 이유인지 그 소리가 쏙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해요. 안 그런 겁니까? 우리가 논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네.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 입장에서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 소극적이고 또 상당수 의원들도 우리 뭐 사실 같이 정치개혁 논의하는 진지한 의원들 몇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민주당의 주류가 소선거구제를 선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국회가 뭐 조사에서도 소선거구제, 뭐 정치개혁 특위 뭐 의뢰 여론조사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 여론이 너무 뚜렷하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말을 붙이기 좀 어려워진 거죠. 지금 이번에 아마 선거구 획정을 하면은 지금은 비수도권이 126석, 수도권이 121석이거든요. 지금 이제 인구 상한 하한을 맞추다 보면은 비수도권은 아마 120석 아래로 떨어질 테고 그렇겠죠. 수도권은 130석 가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국회는 어수선한 역전되는 그런 심각한 사태가 생기는 거죠. 당론으로 혼합선거구제를 갖다가 채택하고 나간다면은 굉장히 그 호응을 받으면서 민주당 주류 부분들이 좀 곤란해져. 우리가 약간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약간 그게 좀 주춤하게 된 이유는 국회에서 아무튼 여론조사를 하고 뭐 공론조사를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자들은 사실 중대선거구 제도가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 국회 출입기자들을 해보면은. 예. 근데 일반 여론조사는 전부 다 소선거구제. 그것이 책임지는 제도라고 하니까 저희들로서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라고 지금 국회의원 특권 폐기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논의를 진전하기 어렵게 된 상황도 또 외부적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